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고자 강한 썸네일을 사용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며 팩트를 기반한 분석을 통해 만든 자료 전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라 빠르게 정보 받아보셔야 합니다.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나 브리핑 나가고 있으니 가입해 두시고요.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해두세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투자시장의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우 이론으로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다우 이론은 다우 존스사를 설립한 찰스 다우가 주식시장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은 시장의 가격이 일단 방향을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진 관성으로 기존의 방향을 유지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시장의 움직임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우 이론은 시장을 이렇게 6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6단계는 다시 시장의 큰 추세를 따라 상승장 3단계와 하락장 3단계로 나뉩니다. 상승장의 3단계는 축적 단계, 공공 참여 단계, 분배 단계입니다. 각 단계를 매집, 상승, 과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축적 단계에서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보고 진입합니다. 공공 참여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고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뉴스와 같은 미디어에서 상승장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축적성 대량 매수가 들어올 때 분배 단계는 시작됩니다. 하락장의 3단계는 분배 단계, 패닉셀 단계, 좌절 단계입니다. 각 단계를 분산, 공포, 침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상승장의 분배 단계는 하락장의 분배 단계로 이어집니다. 분배 단계에서는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합니다. 상승세가 떨어짐에 따라 매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다급하게 시장을 떠나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간이 패닉셀 단계입니다. 좌절의 단계가 되면 시장이 급락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 단계는 새로운 축적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추세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큰 추세를 따라 움직일 땐 거래량도 함께 늘거나 줄게 되고 추세가 바뀔 땐 거래량이 줄게 됩니다. 다우 이론이 말하는 시장의 사이클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시장의 4단계 사이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사이클은 각각 어큐뮬레이션, 마크업,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마크다운입니다. 우리말로는 축적, 상승, 분배, 하락인데요. 제가 굳이 영어 단어를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였고 저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와이코프 패턴과 이 4개 사이클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코프 패턴이 대중하게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와이코프 패턴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모양을 갖다 맞추려고만 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코프 상승 패턴의 원래 이름은 와이코프 어큐뮬레이션이고 와이코프 하락 패턴의 원래 이름은 와이코프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시장의 4단계 사이클 중에 명확한 가격 변화를 보이는 마크업과 마크다운을 제외하고는 남은 2단계 사이클은 바로 어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이죠. 어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은 모두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는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큐뮬레이션이 어큐뮬레이션인 게 확실히 보이고 디스트리뷰션이 디스트리뷰션인 게 확실히 보이면 돈을 못 벌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용어가 바로 콘솔리데이션입니다. 우리가 횡보 구간이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콘솔리데이션인데요. 어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은 모두 콘솔리데이션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통과 못하고 있는 구간도 바로 콘솔리데이션인데요. 이 콘솔리데이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솔리데이션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횡보라고 말하면 그냥 옆으로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콘솔리데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 신호탄이 나오면 결과적으론 와이코프 어큐뮬레이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구간에서 하락 신호탄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와이코프 디스트리뷰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코프 패턴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와이코프 패턴은 수많은 작은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 차트에서 그것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와이코프 패턴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코프 패턴은 제 아무리 정교하게 일치해도 마지막 순간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전까지의 디테일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특정 와이코프 패턴이 일치하는 모습은 오히려 세력이 대중을 기만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죠. 설명이 길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장은 크게 세 사이클이 있다. 상승과 하락, 그리고 콘솔리데이션. 그런데 콘솔리데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그것은 어큐뮬레이션으로 판정날 수도 있고 디스트리뷰션으로 판정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봉 로그 차트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구간은 2018년 중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바 차트에 좀 친숙해졌겠네요. 손자병법에 따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비틀럽지 않습니다. 이 말은 투자의 시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현재를 알고 과거를 알면 미래가 위태롭지 않다. 그러면 먼저 현재를 보겠습니다. 제가 콘솔리데이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8주간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콘솔리데이션 상황을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장담하거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콘솔리데이션의 정의이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패턴과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콘솔리데이션이 어느 쪽으로 발전하게 될지에 대한 확률을 평가해 볼 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 확률을 바탕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 중요한 신호탄이 터졌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이 차트에서 보라색 바스로 표시해둔 구간이 모두 콘솔리데이션 구간들입니다. 그럼 각각의 구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고점이 2017년 12월 고점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한 가격은 2018년 8월이 되자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콘솔리데이션의 주봉은 고점을 확실히 낮춰간다는 점에서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을 점점점 낮춰가는 게 보이시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떨어지는 거래량의 대부분이 콘솔리데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거래량이 큰 감소폭을 보이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색 막대기로 표시된 지표는 디맨드 인덱스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트렌드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격과 함께 거래량이 반영된 지표라는 점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디맨드 인덱스가 중앙에서 위쪽에 있으면 상승 트렌드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트렌드입니다. 물론 모든 보조지표가 그렇듯 절대적 신호를 주지 않으니 단독적으로 사용하면서 투자를 결정 내려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콘솔리데이션의 경우 디맨드 인덱스도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길 보시면 큰 하락이 나오는데요.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신 게 보이시죠? 콘솔리데이션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의 감소를 수반하고 거래량이 분출되는 순간부터 콘솔리데이션 구간이 끝납니다. 2018년 12월이 되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다른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섭니다. 7주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 12월이 되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다른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섭니다. 7주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2월이 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거래량을 분출하며 박스 상단 돌파를 시도한 후에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디맨드 인덱스의 상승세를 보세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4월 1일에 확실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콘솔리데이션은 끝이 납니다. 12주간의 큰 상승을 보인 후에 시장은 다시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섭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봉은 고점을 확실하게 낮춰갔고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했고 디맨드 인덱스도 상승 모멘텀을 잃고 하락 신호를 줍니다. 그러다 결국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는 방향성을 확률로 판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터지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상승하는가 싶더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작년 3월 코로나 시국이 열린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접근 방식으로 표시해둔 나머지 콘솔리데이션 구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이 고민하실수록 많이 성장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두 개의 콘솔리데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고점의 콘솔리데이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급등과 함께 늘어났던 거래량이 줄어들고 동시에 디맨드 인덱스도 약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진입한 사람들이라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진입해서 안 되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결국 하락 조정을 줬고요. 드디어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어디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최근 3주간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주 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8,000달러대를 터치한 이후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게 보이시나요? 주봉의 가격 변동폭도 줄어들고 있고요. 디맨드 인덱스 또한 하락 추세에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 7번의 콘솔리데이션을 보면 2번은 6주간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10주에서 15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솔리데이션은 8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방향성의 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죠. 이번 콘솔리데이션이 10주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주가 남은 것이고요. 15주가 이어진다면 7주가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과 종합해 볼 때 저는 2주 안에 방향성이 결정날 것이며 짧게는 내일 당장 거래량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는 지금의 콘솔리데이션이 높은 확률로 하락할 것을 분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판단이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결과는 확실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추세도 호재나 악재로 인한 수급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대상승장을 걸쳐 진입한 콘솔리데이션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의 거래는 최대한 피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신호탄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들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작년 10월 중순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빠져나온 이후 시작된 상승장은 무려 19주간 지속되었고 가격은 450% 상승했습니다. 그 중간에 콘솔리데이션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구간도 잠시 있었지만 그때 수익 실현을 했다 해도 230%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현금 확보 중요성입니다. 숏 포지션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모든 콘솔리데이션 끝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현물 거래하시고 롱 포지션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매수를 잘한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매수하지 말아야 할 때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이 시장에 강한 믿음이 있다면 언제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죠. 당장 얼마를 물리던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결국 승리할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는 이미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가 아니기에 시드를 좀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려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아플 일이지만
물려 있음으로써 시드 복사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미 물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더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물림은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더 치열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원래의 표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손자병법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상대에게 이길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패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닌 적에게 달려 있습니다. 적이 실수할 때 내가 이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투자 시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도 질 높고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점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하나하나 잘 읽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